안녕하세요. 금나침반입니다. 오늘은 햇살론이 필요 서류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릴 건데, 오늘 안내해드리는 햇살론은 직장입니다. 그 이유는 현재 제가 취급하고 있는 게 직장인만이라서, 직장인 뿐이어서 이 사업자라든가 프리랜서는 해당 사항이 없어요. 자, 햇살론에 필요한 이 서류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제 4대 보험이 적용되는 분들, 4대 보험이 되는 분들은 건강보험, 득실, 그리고 납부 확인서, 이게 필요하고, 그리고 여기에 초본, 보통 원초본이라고 하죠. 우리 이사기록 다 나온 거, 초본, 그리고 신분증, 그리고 통장은 대출금, 승인 났을 때 대출금 받을 통장, 이것만 있으면 됩니다. 물론 전자서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동인증서, 이건 필수죠. 공동인증서. 요즘 공동인증서 없이 대출 나가는 상품이 거의 없죠. 대부분 공동인증서는 필수이고. 자, 햇살론에 필요한 서류 이렇게 간단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무엇이 그래야 나 다른 것도 더 내라고 하던데, 맞아요. 분명히 그런 것이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 금융사마다 이제 조금씩 차이는 있어요.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받는 금융사들이 있습니다. 보통 가장 많이 받는 게 급여통장, 입출금 거래 내역서, 그리고 이제 건강보험이 아닌 국민연금 납부 내역서, 이런 게 추가적으로 요구를 하는 금융사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금융사를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서류가 조금 차이는 있죠. 조금 차이는 있는데, 자, 오늘 이 내용을 알려드리고자 이 영상을 찍는 건 아니고요. 사실 햇살론 필요서는 너무나도 간단하기 때문에 굳이 영상 올릴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알려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면, 기본적인 이런 이것도 이건 아니구나. 이 기본적인 서류만 있으면 되는데, 간혹 가다가 해당 금융사 이것만 있으면 되는데 부가적으로 이걸 원하는 경우가 있어요. 급여통장, 입출금 거래 내역서를 추가로 원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 때문에 아예 부결나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오늘은 이 내용, 이전에도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긴 한데 좀 오래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자, 기본적으로 니네들이 득실하고 납부하고 초본하고 신분증, 통장만 있으면 된다면서 왜 꼭 급여통장, 입출금 거래 내역서가 필요하냐 라고 하실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이거예요. 바로 이 납부 확인서 때문에. 납부 확인서가 뭐냐, 이게 납부 확인서는 곧 급여 내역서하고 똑같은 역할을 해요. 급여 내역서, 매달 급여를 우리가 통장에 찍히면 통장으로 들어오면 얼마가 찍힌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똑같이 납부 내역서도 매달 내가 급여를 얼마 받으면 건강보험 납부 금액으로 환산이 돼가지고 매달 얼마씩 찍히게 돼 있어요. 납부를 하게 돼 있어요, 회사에서. 그런데 이게 왜 문제냐, 자, 예를 들어서 지금이 10월, 아직 이번 달은 납부가 안 돼 있으니까 7, 8, 9월 이렇게 이전 3개월치를 본다고 가정했을 때, 7월 달에는 납부 금액이 10만 원이 찍혔어. 10만 원. 근데 8월 달에는 뜬금없이 이게 13만 원이 찍혔다가 9월 달에는 8만 5천 원이 찍혔어. 그러면 13만 원, 8만 원하고 8만 5천 비교를 해봐요. 갭 차이가 심하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급여가 너무나도 들쑥날쑥한다 이거예요. 납부상으로 봤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평균을 내기 위해서 급여 통장을 보내주세요.
왜? 급여는 또 그렇게 안 지켰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통장 거래액을 요구를 합니다. 자, 그래서 급여 통장회가 뭐 매달 똑같은 날짜에 똑같은 금액 이렇게 찍혀 있으면 별 문제가 없는데, 날짜는 뭐 앞뒤로 2, 3일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건 상관없어요. 우리 뭐 주말이 끼는 경우도 있고 회사 사정으로 하루 이틀 뭐 늦어지는 경우도 있고 상관이 없는데, 금액적인 면이 또 중요합니다. 어떤 달은 100만 원 받았다가, 어떤 달은 200만 원 받았다가, 어떤 달은 300만 원 받았다가, 이렇게 금액적인 차이가 심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100, 150, 다시 100, 뭐 이렇게 이 정도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하면 그걸로 평균을 내버리면 끝나는데, 그 갭 차이가 너무 커버린다. 그럼 이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이분의 급여가 예를 들어서 어떤 달은 100이고 어떤 달은 300이다. 그럼 너무 커버리니까 과연 평균을 300으로 잡을지 100으로 잡을지 아니면 그 중간 200으로 잡을지, 이런 기준을 찾기가 심사자에 따라서 틀리다 이거예요. 그래서 부결날 확률이 있어요. 또 하나 많이 부결나는 사유 중에 하나, 메모를 제가 해드릴게요. 통장 거래 내역으로 해서 부결 사유, 날짜가 비슷해야 되고, 금액 비슷해야 돼요. 월급 금액. 그 다음으로가 가불입니다. 가불. 월급날이 예를 들어서 10일인데 월급이 내 원래 월급이 200이야. 근데 100만 원밖에 안 들어왔어. 왜 100밖에 안 들었지? 하고 보니까 전주에 100만 원을 가불을 했던 거야. 그래서 거기 합하면 뭐 200 나오잖아요. 근데 이걸 인정을 안 해주는 금융사가 많아요. 그래서 가불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거 조심하셔야 되고. 그리고 또 다른 문제, 가장 부결 사유가 많은 것 중에 하나, 회사명 또는 대표자 이름으로 돈이 들어갔다 나갔다 할 때, 이때 부결합니다. 특히나 그 조그만 회사 경리분들 있죠. 경리분들이 뭐 회사 물품, 하다못해 뭐 커피 이런 거 하나 사더라도 출근할 때 본인 돈으로 사요. 본인 카드를 쓰든 뭘 사가지고 와. 그래가지고 회사에다 비용 청구를 하는 거예요. 그럼 회사에서 응 알았어, 10만 원 썼네, 10만 원 통장에 입금을 해줘버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뭐 10만 원 딱 한 번 이거 하고 말아버리면 워낙 금액이 소액이니까 큰 문제는 안 되겠지만, 이게 수시로 왔다 갔다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급여로 인정을 해가지고 부결 사유가 돼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은 또 이런 분도 있어요. 대표자 이름으로 돈이 들어와. 그러면 월급이 아니라 나 돈 보냈으니까 이 돈 어디 가갖고 어디 보내줘라, 뭐 이런 심부름 정도, 중간에서 심부름 정도 하는 건데 대표자 이름으로 들어오니까 이거 역시도 급여에 다른 또 들어와 버리니까 부결. 회사명, 본인 회사 말고 또 다른 회사명으로 해서 입금이 수시로 되는 분들이 있어요. 입출금이. 대표적인 애가 도박하는 사람들, 무조건 부결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납부상 금액 일정에서 통장 거래 내역을 첨부를 할 일이 없는 것이 가장 쉽고 편안하게 진행할 수 있는 거죠. 근데 혹시라도 만약에 급여 통장이 들어가야 될 내용이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조심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 어떻게 내가 조심하는데, 회사에서 날짜 바꾸고 회사에서 금액 바꾸고 그리고 돈 필요해서 가압을 좀 할 수도 있고 회사에서 심부름 시키니 어쩔 수 없이 받는 거지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이건 본인 사정이에요. 그걸 금융사에서 그래 하고 인정해 주잖아. 다만 혹시라도 이런 걸 대비하기 위해서 본인 급여 통장이 아닌 다른 타 통장으로 이런 걸 받으면 차라리 낫다 이거죠. 뭐 다른 건 어쩔 수 없지만 회사명이나 대표자 이름으로 왔다 갔다 하는 입출금들, 이런 것들은 본인 급여 통장 말고 통장 여러 개 있을 거 아니에요. 다른 통장으로 받아가지고 그런 흔적을 없애라는 거예요.
급여 통장 거래액 때문에 이 승인율 높은 햇살론이 부결 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 보면 좀 안타까워요. 그러면 제 전화기 붙잡고 막 하소연하는 거죠. 아니 내가 회사에 저렇게 하는 건데 회사 아무런 급여가 관련 없고 심부름 하는 거 어쩌고 이 얘기를 저한테 하소연하는데 심사부에서 부결된 거 방법이 없어요. 제가 심사부는요, 심사자는 어떠냐면은 부결률이 높다. 그러니까 심사자가 여러 명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유독 어떤 사람만 부결을 많이 낸다. 그런다고 해서 회사에서 절대 뭐라고 안 합니다. 너 왜 그렇게 부결이 많아? 그래가지고 우리 먹고 살겠냐? 절대 이러질 않아요. 왜? 만약에 내가 조금이라도 심사자가 보기에 뭐가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어. 그런데 그냥 넘어가고 승인을 내줬다가 만약 사고 터져봐봐. 누구 책임이냐고. 책임도 책임이지만 일단 연체율이 올라가잖아. 금융사 연체율이 올라가면. 그럼 금융사 입장에서 손해인 거예요. 차라리 그 대출 안 나가는 게 나아. 왜? 또 대출해주라고 한 사람은 줄 서 있거든. 그러니까 부결률 많다고 해가지고 그 심사자 절대 회사에서 뭐라고 안 해요. 어찌 보면 차라리 우대해 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모든 게 다 심사자들 주관적인 생각으로 해가지고 부결이 나냐 승인이 나냐 따지게 돼 있으니까 가능한 이런 뭐 특별을 남기지 말자 이거죠. 이런 흔적을 남기지 말고 그냥 깔끔하게 급여 통장은 급여 통장만 만들어 놓고 그 외에 다른 거래는 다른 통장으로 하는 것이 조금은 만약 급여 통장이 추가됐을 때 조금은 더 안전하다 이겁니다. 자, 오늘은 직장인입니다. 직장인 사업자하고 프리랜서제예요. 직장인 햇살론 이 필요 서류 중에 간혹 가다가 그 외적으로 급여 통장 내역을 첨부했을 때 문제되는 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렸고요. 다음번에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